당신은 오늘 얼마를 썼습니까? 커피 한 잔, 점심 한 끼, 택시비 몇천 원. 우리는 매일 돈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일까?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돈으로 사도 되는 것일까? 하버드 대학교의 정치 철학자 마이클 샌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시장 경제를 넘어 시장 사회로 접어들었다. 시장 경제와 시장 사회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시장 경제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시장 사회는 돈이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사랑도, 우정도, 시민의 의무도, 심지어 생명까지도 가격표가 붙는 세상. 샌델은 이것이 우리의 도덕을 파괴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마이클 샌델은 1953년 미국 미네소타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계 가정에서 자란 그는 어릴 때부터 정의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은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베트남 전쟁, 흑인 인권 운동, 빈부격차. 어린 샌델은 이 모든 것을 보며 질문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정의로운가? 그는 브랜다이스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한 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80년 27세의 나이에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강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하버드 역사상 가장 많은 학생이 수강한 강의로 기록됩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이 그의 강의를 들었고 그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 그가 가장 심각하게 경고하는 것이 바로 시장 사회입니다. 샌델은 묻습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잃게 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의 사례를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의 어느 놀이공원 이야기입니다. 여름 휴가철, 가족들은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갑니다. 인기 있는 놀이기구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1시간, 2시간, 때로는 3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놀이공원은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패스트 패스라는 이름의 유료 새치기 서비스입니다. 돈을 내면 줄을 서지 않고 바로 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시간을 아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샌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가? 돈이 있는 사람은 줄을 서지 않아도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회의 평등이라는 도덕적 가치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샌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은 효율적이지만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길 수는 없다. 왜냐하면 어떤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우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돈을 주고 친구가 되자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우정일까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산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래입니다. 샌델은 이것을 부패 효과 커럽션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시장이 어떤 영역에 들어가면 그 영역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놀이공원의 새치기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원을 생각해 봅시다. 미국의 어떤 병원에서는 컨시어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간 수천만 원을 내면 24시간 언제든지 의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약 없이, 대기 없이,
즉시 진료를 받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몇 주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의료의 문제를 넘어 생명의 가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생명은 평등하다고 우리는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시장 사회에서 생명도 가격표가 붙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생명보험 수익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직원이 사망하면 회사가 보험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죽은 농부 보험 데드 페전트 인슈런스이라고 부릅니다. 직원의 생명이 회사의 자산이 되는 순간입니다. 샌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디선가 선을 그어야 한다. 모든 것이 시장의 논리로 설명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 시장 밖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선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를 생각해 봅시다. 미국의 어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책을 읽으면 돈을 줍니다. 한 권당 몇 달러씩 성적표에 돈이 매겨집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더 많이 읽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읽기의 즐거움, 배움의 기쁨, 그런 내재적 동기가 사라진 것입니다. 대신 외재적 보상, 즉 돈만 남았습니다. 샌델은 이것을 우려합니다. 시장이 교육에 침투하면 교육의 본질이 훼손된다. 배움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개입하는 순간 배움은 거래가 됩니다. 더 나아가 샌델은 대리모 문제를 제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리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가난한 여성들이 대리모가 됩니다. 선진국의 부유한 부부들은 돈을 지불하고 가난한 여성들은 9개월 동안 아이를 낳아줍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두가 이득을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유한 부부는 아이를 얻고 가난한 여성은 돈을 받습니다. 하지만 샌델은 묻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선택인가 아니면 착취인가? 가난이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임신과 출산이라는 행위가 시장에서 거래되어도 괜찮을까요? 이것은 여성의 몸을, 생명을 잉태하는 신성한 과정을 상품화하는 것은 아닐까요? 샌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자발적 거래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사회가 개입해서 어떤 거래는 허용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래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더 깊은 질문과 마주합니다. 왜 우리는 시장 사회가 되었을까? 샌델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우리는 시장이 가치 중립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시장은 그저 효율적인 분배 시스템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샌델은 이것이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시장은 중립적이지 않다. 시장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변화시킨다. 둘째,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절대적 가치로 여겼습니다.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한다면 그것은 존중받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샌델은 묻습니다. 과연 모든 선택이 자유로운가? 가난이, 절박함이, 불평등이 선택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설령 자유로운 선택이라 해도 어떤 선택은 사회가 막아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자신의 장기를 팔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허용해야 할까요? 샌델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번 그런 시장이 열리면 가난한 사람들만 장기를 팔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샌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이 시장 사회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돈으로 시간을 삽니다. 우리도 돈으로 편의를 삽니다. 그리고 때로는 돈으로 양심까지 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탄소 배출권을 생각해 봅시다. 부유한 나라들은 돈을 내고 탄소를 배출할 권리를 삽니다. 표면적으로는 환경을 보호하는 시장 기반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샌델은 이것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돈을 내면 오염시켜도 된다는 인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전락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부패 효과입니다. 시장이 침투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을 도덕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가격의 문제로 봅니다. 샌델은 또 다른 예를 듭니다. 스위스의 한 작은 마을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그 마을에 핵폐기물 처리장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주민들에게 물었을 때 절반 정도가 찬성했습니다. 위험하지만 국가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보상금을 제안했습니다. 해마다 상당한 돈을 주겠다고요. 그러자 찬성률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왜일까요? 샌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돈이 개입하면서 시민적 의무가 금전적 거래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더 이상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마을을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대가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돈이 도덕적 의미를 밀어냈습니다. 이것이 샌델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시장은 효율적일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파괴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샌델은 단순히 시장을 거부하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우리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어떤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어야 하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대화해야 합니다. 시민으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대화해야 합니다. 샌델은 이것을 공적 담론 퍼블릭 디스코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정의로운지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런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각자의 선택, 각자의 이익만 생각합니다. 나한테 이득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원하면 내가 하는 거지. 뭐가 문제야? 샌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사회의 가장 큰 문제다. 우리는 시민이기를 멈추고 소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이기를 멈추고 개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연대를 잃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학교, 자신만의 병원, 자신만의 공간으로 갑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뒤처집니다. 서로 다른 세상에 살게 됩니다. 샌델은 이것을 우려합니다. 민주주의는 공동의 경험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같은 학교에 가고, 같은 공원에서 놀고, 같은 버스를 타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사회에서는 그런 공동의 경험이 사라집니다.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의 사회가 아닙니다. 그저 같은 땅에 사는 낯선 사람들의 집합일 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평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해체입니다. 샌델은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시장사회는 승자와 패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승자들은 자신의 성공이 오로지 자신의 노력 덕분이라고 믿게 됩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어. 그러니까 이만큼 벌 자격이 있어. 반대로 패자들은 자신의 실패가 오로지 자신의 잘못이라고 믿게 됩니다. 나는 게을렀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한 거야.
하지만 샌델은 이것이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성공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태어난 가정, 받은 교육, 살아온 사회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운도 좋았고 기회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더 좋은 출발선에서 시작했고 누군가는 더 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승자가 모든 것을 독차지할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샌델은 이것을 능력주의의 오마네미아라이티오시아레이티아이시 휴브러스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성공을 전적으로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믿는 오만함입니다. 이 오만함은 사회를 더욱 분열시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을 경멸하게 되고 실패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연민이 사라집니다. 대신 분노와 좌절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정치적 양극화, 사회적 분열, 포퓰리즘의 부상. 샌델은 이 모든 것의 뿌리에 시장 사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샌델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우리는 시장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것들은 시장 밖에 있어야 합니다. 교육, 의료, 정의, 시민적 의무,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공동선에 대해 대화해야 합니다. 무엇이 좋은 삶인지, 무엇이 정의로운 사회인지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불편한 대화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불편함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이 오로지 자신 덕분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실패한 사람들도 자신의 실패가 오로지 자신 탓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공동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샌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시민들이 서로를 돌보는 사회다. 돈이 아니라 연대로,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이어진 사회입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시장의 힘은 강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시장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샌델은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대화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답은 따라옵니다.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하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질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까? 모든 것이 가격표가 붙은 세상? 아니면 어떤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상? 샌델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투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선택들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당신이 무엇을 사고 무엇을 사지 않을지, 오늘 당신이 누구에게 친절하고 누구와 연대할지, 오늘 당신이 어떤 가치를 지키고 어떤 가치를 양보할지, 이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를 만듭니다. 샌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 작은 선택을 한다. 그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든다. 그러니 오늘부터 조금씩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오늘 한 선택들이 어떤 세상을 만들고 있는지,
내가 오늘 쓴 돈이 어떤 가치를 지지하고 있는지, 내가 오늘 한 말들이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지, 물론 혼자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함께는 바로 오늘 당신이 옆 사람에게 건네는 작은 친절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샌델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시장 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에서 가치가 중심이 되는 세상으로,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회에서 공동선을 생각하는 사회로, 승자 독식의 세상에서 모두가 존엄한 세상으로. 이것은 이상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시장 사회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결국 공동체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없는 인간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연대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 우정, 신뢰, 존중, 연민.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거래하는 기계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가치를 지키며 산다는 것입니다. 샌델은 자신의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자주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당신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하고, 일하고, 돈을 벌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지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를. 샌델은 우리에게 멈추라고 말합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시장이 요구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깨닫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시장이 우리에게 강요한 가치였다는 것을. 하지만 샌델은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이다.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면 절대 변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깨닫고 나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샌델 자신도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가 되었지만 그의 삶은 검소합니다. 그는 강연료의 상당 부분을 기부합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교육을, 대화를, 공동체를 위한 헌신으로 봅니다. 그는 자신이 말하는 가치를 실제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이웃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의를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불의를 보고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환경을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샌델은 이것을 도덕적 일관성 모럴 컨시스턴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사는 방식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위선자가 됩니다. 그리고 위선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사람들은 말만 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을 따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부터 바꿔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장 사회의 압력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하고 경쟁해야 하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작은 선택들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덜 벌더라도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덜 사더라도 더 윤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덜 경쟁하더라도 더 많이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이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르게 살면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변화는 전염됩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한 사람의 친절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불러일으킵니다. 샌델은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 그러니 우리는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르게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샌델이 평생 해온 일입니다. 그는 강의실에서, 책에서, 강연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수백만 명의 삶을 바꿨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강의를 듣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여긴 것들이 정말 당연한가? 내가 받아들인 것들이 정말 받아들여야 할 것들인가? 이런 질문들이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샌델의 영향으로 많은 나라에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대리모를 금지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장기 매매를 더 엄격하게 규제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교육과 의료를 시장에서 분리하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시장의 힘은 여전히 강력하고 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영원히 완성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계속 변하고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대화해야 합니다.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계속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샌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는 과정이다. 우리는 계속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다운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샌델의 눈으로 시장 사회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잃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대를 잃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다움을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샌델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합니다. 당신이 오늘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당신이 오늘 불의를 보고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용기, 당신이 오늘 돈보다 가치를 선택하는 그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다른 세상을 만듭니다. 샌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한 사회는 없다. 하지만 더 나은 사회는 가능하다. 그리고 그 더 나은 사회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당신은 어떤 가치를 지키시겠습니까?
오늘 당신은 어떤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시겠습니까? 이 질문들을 가슴에 품고 하루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나는 오늘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했는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할 것입니다. 때로는 좌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가치가 중심이 되는 세상,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세상, 경쟁이 아니라 연대가 중심이 되는 세상. 이 꿈은 이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현실입니다. 마이클 샌델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뒤돌아보며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냈다.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었다. 그날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작은 선택 하나, 작은 친절 하나부터요. 당신의 그 작은 시작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은 이야기가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모두의 세상에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을 드릴 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늦게 온 깨달음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